올라 반갑습니다. 자, 게이밍 모니터 시장은 지난해부터 올레드로 넘어오기 시작했고 올해는 올레드 모니터의 라인업이 굉장히 두터워졌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정도면 하이엔드 게이밍 모니터는 올레드로 세대 교체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되었다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삼성전자에서 얼마 전 올레드 모니터 라인업 기준 새로운 제품들을 출시했습니다. 오디세이 G9도 새로운 모델이 나왔고요. 그리고 오디세이 G8에서 21대 9 비율인 G85 SD 모델도 새로 나왔습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오디세이 G8, G85 SD 모델을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신제품? 옛날에 출시한 모델 아니야? 라고 생각을 만약 하셨다면 네, 눈썰미가 아주 훌륭한 모델입니다. 이 모델은 후속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전 모델, 2년 전 출시한 모델이 G85SB, 모델명이 S34BG850이었다면 이번에 출시한 이 모델은 G85SD, 그러니까 모델명이 S34DG852 모델입니다. 이제 모델명을 하면 좀 복잡하긴 해요. 자,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는 삼성 오디세이 모니터는 모델명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으면 자칫 구모델과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거 꼭 체크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뭐가 달라졌을까요? 자, 일단 이 모델뿐만 아니라 G9도 이번에 새로 나왔는데요. 사용자 입장에서 봤을 때 가장 눈에 먼저 들어오는 건 이 올레드 글레어 프리라고 하는 새로운 반사 방지 코팅이 적용이 된 부분입니다. 지금 화면에서 아마 보시기에도 굉장히 매트하죠. 예전에 올레드 모니터였으면 지금 뭐 조명 반사되고 앞에 뭐 있는 물건들 이렇게 막 비치고 난리가 나야 되는데 지금 보면 그냥 매트합니다. 이 앞에 지금 큰 조명 2개나 지금 있는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깔끔해요. 작년에 출시된 오디세이 G9이 많이 개선되었다고는 하더라도 그래도 걔도 아직 보면 글레어 쪽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빛 반사가 있었는데 자, 이제는 기존 LCD 모니터들에서 보는 논글레어 마감과 큰 차이를 느끼기 힘든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제품의 외형과 스펙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모델은 34인치 크기, 21대 9 비율, 그리고 패널 방식은 올레드입니다. 3440, 1440 울트라 WQHD 해상도에 175Hz 주사율을 가지고요. GTG 기준 0.03ms의 응답 속도를 지원합니다. 자, 제품 디자인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일단 폼팩터 자체가 호불호가 굉장히 강한 제품이라 이거는 보시는 여러분들이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자, 제품 디자인만 두고 본다면 상당히 잘 빠진 녀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전면에서 봤을 때 거의 베젤을 느끼기 힘들게 테두리가 얇게 처리되었고요. 후면은 실버 컬러로 깔끔하게 마감이 되었습니다. 1800R 공유를 가진 커브드 모니터입니다. 일단 커브드라고 하면 좀 싫어하는 분들도 계시죠. 사용자 입장에서 봤을 때, 정면에서 봤을 때는 커브드라는 느낌은 그렇게 딱히 들지 않는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후면 중앙을 보면 코어 라이팅 플러스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코어 싱크 기능도 지원하고 있어서 화면 색상을 인식을 하고 뒤에 조명으로 이제 연동해서 연출해주는 기능도 있는데 보면 그냥 이쁘고 감성 넘치고 좋죠. 그런데 광량이 높은 편이 아니라서 벽면에 아주 가깝게 붙여놓고 사용하는 게 아니라면 사용하면서 뭔가 이제 뒤에서 불빛이 나온다라는 걸 느끼기는 좀 어렵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도 이제 항상 느끼는 거지만 광량만 좀 높였으면 참 좋을 텐데라는 아쉬움이 듭니다. 모니터 후면 하나로 조그 다이얼이 있습니다. 전원을 켠다든지 볼륨을 조절하는 식의 조작이 가능하지만 리모컨이 있기 때문에 리모컨 사용하는 게 훨씬 편합니다. 자, 그리고 포트의 경우 DP1.4 포트 1개, HDMI 2.1 포트 2개, 그리고 업스트림용 USB-B 타입 포트 1개, 다운스트림용 USB-A 타입 포트가 2개가 있습니다. USB 허브 기능은 USB 3.0 버전입니다. 자, 그리고 무선 기능의 경우는 와이파이 5와 블루투스 5.2 버전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모델도 삼성의 타이젠 OS가 탑재가 되었고 스마트 허브 기능을 제공을 합니다. 자, 다음으로 모니터 사용성 측면에서 상당히 중요한 스탠드의 경우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L자형 디자인의 스탠드가 적용이 되었습니다. 보는 입장에 따라서는 다르겠지만 사실 썩 이뻐 보이는 모양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스탠드 바닥 높이가 굉장히 낮아서 사용성은 상당히 괜찮습니다. 자, 엘리베이션 이렇게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틸트 이렇게 지원합니다. 그런데 스윕을 안 됩니다. 그래서 스위블이 안 되는 건 좀
싶습니다. 그리고 뭐 사이즈와 뭐 이 비율을 감안해 본다면 뭐 피봇은 당연히 안 되겠죠. 이거 가지고 피봇 안 된다고 서운해하면은 미친놈 소리 들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요 약간 요 이렇게 유격이 있어요. 피봇은 안 되지만 요렇게 꺾이는 부분에서 약간 유격이 있어서 요거는 좀 호불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화질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삼성 올레드를 우리는 QD 올레드라고 또 부르죠. 네, 삼성 올레드 모니터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또렷한 색감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뭐 이건 솔직히 제가 아무리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하더라도 직접 보시는 것만큼 확실한 건 없겠죠. 어쨌든 직접 보셔야지만이 그 차이를 느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자, 패널 테스트를 해봤는데 색상 전익의 경우 sRGB 100%, 어도비 RGB 95%, DCI-P3 98%, NTSC 92%로 측정이 되었습니다. 자, 이건 PC에 연결을 해서 게임 모드 그리고 원본 화면 모드로 해서 테스트를 한 겁니다. 이 정도면 뭐 올레드스럽게 나왔다고 볼 수가 있겠죠. 밝기의 경우 SDR 기준으로 측정했을 때 최대 246.5니트로 측정되었습니다. 스펙상 250니트로 표기되어 있으니까 거의 뭐 스펙에 준하게 나왔다고 볼 수 있을 겁니다. 모니터 색상 정확도는 제조사의 팩토리 캘리브레이션의 영향을 많이 받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최소 0.11, 최대 2.76, 평균 1.06으로 잘 나왔어요. 자, 올레드라는 부분을 감안해 본다면 이 정도는 나와주는 게 예의겠죠. 그렇기 때문에 또 엄청 잘 나왔습니다. 너무 뛰어납니다라고 말하기는 좀 그래요. 왜냐하면 이 모델에 탑재된 QD, 삼성 QD 올레드 패널을 사용한 다른 모니터들도 비슷하게 나옵니다. 자, 올레드 모니터 하면 항상 밝기 때문에 말들이 나오죠. 이 모니터의 스펙상 밝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50니트입니다. 다른 올레드 모니터들도 대부분 비슷한 상황이기 때문에 제품 스펙 기준에서만 놓고 본다면 딱히 이 제품이 뭐 더 좋다, 아니면 나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하지만 LCD 기반 모니터들의 밝기와 비교를 해본다면 올레드 모니터는 어둡다라는 평가가 많은데요. 자, 팩트만 두고 본다면 수치상으로 봤을 때 LCD 기반 모니터들보다 밝기가 낮은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개인차는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 실내 사용 기준으로 본다면 올레드 모니터를 사용하면서 제가 밝기 때문에 불편함을 느낀 적은 없었습니다. 지금도 제가 여기 화면을 띄워놨는데 앞부분에 조명이 굉장히 밝거든요. 아마 어지간하면 이런 실내 밝기로 쓰실 일은 없을 겁니다. 실내 밝기 기준으로 굉장히 밝은 거예요. 그런데도 뭐 영상에서 어떻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화면이 굉장히 어둡다라는 느낌은 없을 겁니다. 그리고 응답 속도. 이전 모델과 달라진 부분 중 하나가 응답 속도인데요. 자, 이 모델은 GTG 기준 0.03ms의 응답 속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UFO 테스트 화면을 보면 이런 식의 화면을 볼 수가 있는데 뭐 이젠 신기하지도 않습니다. 그렇죠? 굉장히 깔끔한 화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올레드 모니터의 특징이라고 봐야 되겠죠. 자, 이 응답 속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조금만 더 보태자면 제가 LCD 모니터를 주로 쓸 때는 사실 별로 느끼지 못하다가 올레드 모니터를 이제 주력으로 쓰고 있다가 다시 LCD 모니터를 좀 써보면 이 응답 속도로 인한 잔상이라든지 고스팅이 역체감이 상당히 크게 옵니다. 예. 저도 사용을 해보면서 좀 깜짝 놀랐는데 역체감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체감을 직접 해보셔야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결국 또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올레드 모니터 리뷰 때마다 하는 이야기죠. 화질 정말 좋고 반응 빠르고 그래서 뭐 게임에서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데 이거는 딱히 표현할 방법이 그냥 좋다는 말밖에 없다라는 게 참 답답하다라는 이야기를 이번에도 또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영상 초반에 제가 이야기했던 호불호가 상당히 갈리는 21대 9 비율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1대 9 비율은 16대 9에서 크게 이질감을 느끼지 않으면서도 게임 화면을 좀 더 여유 있게 즐길 수 있는 쪽에 이점이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16대 9 비율과 21대 9 비율을 비교해 보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런 식의 화면 차이가 생기는데 아무래도 21대 9 쪽이 조금은 더 시원한 맛이 있죠. 그리고 보통 이런 모니터를 리뷰를 하면 이런 질문이 따라옵니다. 어떤 그래픽 카드를 써야 되나요? 자, 보통 3440, 1440 이상도 모니터를 이야기할 때 가장 많이 거론되는 그래픽 카드가 엔비디아 기준 RTX 4070 라인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EMTEC RTX 4070 Ti 슈퍼 게이밍 프로 모델로 제가 테스트를 해봤어요. 자, 지금 보시는 이 게임 화면 이제 풀옵션으로 테스트를 진행을 한 겁니다. 테스트를 막상 해보니까요. 풀옵션 기준에서 본다면 4070 Ti 슈퍼 미만으로 내려가면 이제 옵션 타입을 좀 하셔야 된다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 제품의 특징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 허브, 빅스비 등등 여러 가지 기능을 갖추고 있지만 그건 제가 예전에 리뷰했었던 G9 모니터 리뷰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고 그 내용과 뭐 큰 차이가 없으니까요. 만약 조금 그런 부분들을 자세하게 알고 싶다라고 하시면 그 영상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1년 넘게 삼성 올레드 모니터를 사용을 하면서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된 부분들을
좀 중점적으로 살펴본 걸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앞서 말씀드렸던 매트한 반사 코팅이 적용되면서 삼성 QD OLED에서 자주 볼 수 있었던 보라색조 현상이 상당히 줄어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OLED 모니터에서 자주 언급되는 텍스트 선명도 부분에서도 상당히 준수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삼성 QD OLED 모니터에서 컬러 프린징 현상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이 모델도 뭐 제가 살펴본 바로는 컬러 프린징은 있습니다. 모니터 RGB 서브 픽셀을 살펴보면 이게 삼각형 구조로 되어 있는데 이 때문에 상단에는 초록색 선이 그리고 하단은 빨간색 선이 표시되는 성향이 있는데 이거는 뭐 구조상 발생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동일한 패널을 사용한 다른 QD OLED 모니터에서도 똑같이 발생하는 문제긴 해요. 단 자세히 살펴봐야지만이 이제 있다라는 거지 굳이 뭐 눈에 거슬릴 만큼 뭐 이렇게 막 신경 안 써도 막 보일 정도로 그 정도로 문제가 되는 수준은 아닙니다. 자, 다음으로 HDR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좀 해봅시다. 자, 저는 OLED 모니터를 사용하면서 항상 HDR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HDR을 사용하지 않은 것과 사용한 것의 차이점이 큰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 사용자 입장에서 봤을 때 제가 볼 때는 OLED와 HDR 궁합은 굉장히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게임을 할 때 HDR 옵션은 꼭 사용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문제는 그냥 기본 세팅에서 HDR을 사용을 하게 되면 생각보다 하이라이트 부분에서 그렇게 밝은 느낌을 받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이 모델의 경우 HDR 밝기, 피크 밝기와 관련해서 차이점을 만드는 건 게임 설정에 있는 HDR10 플러스 설정과 게임 HDR 설정이 있습니다. 각 설정별 차이점을 살펴보면 게임 HDR 설정을 기본으로 했을 때 가장 밝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영상에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는 건요. 어떻게 설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최대 피크 밝기 값이 달라지는 부분이 있다는 걸 알려드리기 위한 거고요. 어떤 설정을 쓰느냐는 사용자 취향에 따라서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어쨌든 이런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만약 이런 걸 모르고 그냥 기본 설정에서 사용하는 분들은 생각보다 HDR 밝기가 낮은데 라고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OLED 모니터 하면 버닝 때문에 불안하다고 말씀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아직도 OLED 모니터 이야기하면 버닝 이야기는 빠지지 않고 등장을 하는데 OLED 모니터들은 대부분 버닝을 최소화하기 위한 기술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이 모델 역시 버닝 방지 기술이 탑재되어 있는데 모니터 패널을 정면에서 보면요 사이드로 공간이 남아있는 게 보입니다. 이걸 모니터 패널 불량이라고 오해하는 분들도 계신데 이 공간은 버닝 방지를 위해서 픽셀이 이동하기 위해 존재하는 여유 픽셀 공간입니다. 자, 지금 제가 화면을 24배속으로 보여드리고 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화면이 조금씩 이동하는 게 보이실 겁니다. 이게 실제로는 안 보여요. 이렇게 봐야지 보이지 그냥 사용하면서 봤을 때는 픽셀이 이동하는 거 전혀 느끼기가 어렵습니다. 이것 외에도 일정 시간 사용하지 않을 때 밝기를 줄여준다든지 아니면 모니터를 끌 때 정기적으로 픽셀 정렬을 진행하는 등의 버닝 방지 기술이 탑재되어 있기 때문에 솔직히 버닝은 그렇게까지 걱정하지 않아도 될 거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자, 그럼 내용을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니터로서의 성능, 게이밍 모니터로서 어떠냐? 이건 뭐 이야기가 필요할까요? OLED가 주는 만족감이라는 건 써보셔야지만이 알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단 21대 9 비율이 주는 호불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건 뭐 각자 느끼는 부분이 다르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240Hz 주사율이 아닌 175Hz 주사율을 탑재한 부분은 개인적으로는 좀 아쉽긴 합니다. 물론 240Hz 주사율이라면 이제 이 모니터를 쓰기 위한 본체 사양이 좀 더 올라가야 되는 부분은 있지만 뭐 어찌되었든 좀 아쉬워요. 자, 모니터 가격은 검색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다나와 최저가 기준 159만 원입니다. 아름답죠. 뭐 항상 OLED 모니터는 다 좋은데 가격이 항상 아름다운 게 그쵸 문제입니다. 자, 만약 21대 9 비율 그리고 딱 요 정도 사이즈의 OLED 모니터를 찾는 분들이 계신다면 현 시점 최선의 선택 중 하나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제품이 가진 그 호불호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영상 내용을 참고하셔가지고 나한테 맞는지 어떤지 좀 체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는 또 다른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아토였습니다. 행복 나누세요. 고맙습니다. 자, OLED 모니터. 제가 OLED 모니터에 대해서 좀 좋게 이야기한다 싶으면 이제 협찬이니까 좋게 말하는 거겠지. 뭐 빨아주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분명 계실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제 돈 주고 사가지고 사용하다가 또 당근도 보낸 녀석도 있지만 어쨌든 현재도 지금 쓰고 있는 게 한 3대 정도 있거든요. OLED 모니터가. 근데
진짜 사용자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게이밍 모니터에서 올레드 모니터는 가격만 극복할 수 있다면 저는 무조건 추천합니다. 예. 그만큼 써봐야 알아요. 이건 뭐 말로 설명이 안 돼. 어쨌든 정말 좋아요. 예, 써보면 압니다. 왜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지. 안 써보셨으니까 그런 얘기 할 수 있는데 써보시면 확실히 올레드 모니터가 게임 모니터로 봤을 때 정말 괜찮구나라는 생각을 하시게 될 겁니다. 일단 그건 그렇고요. 자, 이번 영상에서 살펴본 모니터에 대한 여러분들의 느낌, 생각, 혹은 아니면 올레드 모니터 사용하고 계신 분들 계시다면 그 사용기가 있다면 무엇이 되었든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댓글 남겨주신 분들 중에 제가 한 분을 선정을 해서요, 이번 영상에서 살펴본 삼성 올레드 G85 SD 모니터 있잖아요, 요거 한 대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부담되긴 하는데 어쨌든 이제 연말도 다가오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크리스마스 선물 드리는 느낌으로 돈 좀 쓸게요. 그럼 이만 안녕.